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자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일단 시황 흐름을 좀 보면요. 자, 미증시도 마찬가지로 기술주만 거의 빠지는 흐름이었어요. 기술주만 빠지는 흐름이었고, 그리고 나머지가 좀 이제 지수 방어를 해주는 그런 흐름이었고,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주도 섹터가 밀리는데 시장이 밀리진 않는다. 그럼 시장이 이제 폭락의 가능성이 굉장히 좀 낮아졌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폭락의 가능성이 아예 없다라는 거는 없고요. 항상 이렇게 시장이 이제 하락이 이제 진행이 된다, 폭락이 진행이 되려면 예상치 못한 악재가 터져야 돼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걸로는 폭락이 거의 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제 미대선 이슈, 자, 트럼프 불복 뭐 이런 부분들도 있죠. 이게 이제 노이즈 요인으로 기존에 작용이 됐던 부분들이고요. 이게 이제 시장에 이미 다 녹아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게 불안한 사람들은 이런 뉴스를 보고 미리미리 매도 포지션을 다 취하고 지금 이제 매물 소화가 다 됐다라고 보면 되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마찬가지예요. 양도세 이슈. 자, 이것도 이제 해소가 됐죠. 자, 그리고 또 있었던 부분들이 코로나 이슈가 있어요. 재확산이 돼가지고 뭐 유럽이고 미국이고 뭐 이런 노이즈 요인들이 있는데, 이것도 자, 백신 이슈가 나오면서 이제 화이자에서 뭐 백신 이제 임상 3상 결과 발표를 했는데, 중간 결과나 뭐 발표를 했는데 뭐 90% 이상이 이제 항체가 생성됐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런 노이즈 요인들이 이제 하나씩 해소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바뀌는 흐름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기술주가 기존에 코로나 이제 폭락, 단기 폭락이 이제 3월 달에 전 세계 증시가 이제 폭락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반등이 들어올 때 가장 강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미증시는. 그렇다 보니까 이 기술주 위주로 빠졌고요. 우리나라 증시는 좀 달랐어요, 흐름이. 우리나라는 헬스케어하고 이제 언택트, 우리나라에 있는 언택트 기업들이 기술주 흐름과 이제 같이 갔다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바이오, 헬스케어 쪽이 강하게 움직였었어요. 자, 요 부분들에서 이제 노이즈 요인이 나오고 있죠. 기존에 이제 코로나 수혜주, 수혜 기업으로 이제 뭐 코로나로 인한 이제 뭐 수혜 기업으로 분류됐던 그런 쪽들이 이제 지금 뭐 시장 하락을 거의 뭐 주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존의 주도 섹터로 들어서면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밸류 포지션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구간에 있는 기업들이 많았거든요. 언택트 쪽이라든가 바이오 쪽에 이제 그런 종목들이 위주로 해서 이제 테마로 엮여있던 쪽이 결국은 이제 코로나가 해소가 된다. 그런 방향성으로 주가는 이제 미리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이 다음에 같이 움직였던 게 2차전지, 5G, 또 풍력, 뭐 요런 쪽들은 지금 어때요? 결국은 이제 코로나가 해소가 되고 경제가 다시 좋아져도 어때요? 이쪽은 계속 좋을 거기 때문에 안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흐름들이 지금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얘네들만 빠지고 있거든요, 지금. 자, 우리는 이쪽 비중을 미리 다 줄여놨기 때문에, 지금, 뭐, 언택트 쪽은 비중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데, 그쪽은 이제 후발 개념의 기업들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회원분들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제 하락폭이 좀 작고 한데, 요런 쪽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순환매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도 섹터가 시장이 여기에서 상방으로 향하게 되면 얘네들이 주도 섹터가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자, 그런 포지션으로 놓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시장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릅니다. 또 이제 밸류를 체크를 해서 보면 건설, 철강, 그리고 반도체, 자, 요쪽이 밸류 매력이 가장 좋아요. 여기에 2차전지, 5G, 뭐 요쪽이 일단 밸류 매력은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요쪽에서 이제 단장기 주도 섹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제가 이제 분석한 바로는 그래요. 저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이 한 2,300개면 섹터로 나눠갖고 전체 기업들을 밸류를 다 체크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밸류 매력이 좋은 섹터군과 이제 업황 같은 걸 체크를 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상장되어 있는 기업을 저는 다 밸류 체크를 다 해요. 전체 기업들을. 그래서 시기마다 뭐 어쩔 때는 한 달에 한 번, 이제 뭐 두 달에 한 번, 그런 식으로 이제 밸류 체크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제가 분석한 바에는 이쪽이 밸류 매력이 가장 좋다라는 거죠. 여기에 이제 금융 섹터도 들어가고요. 그러면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쪽으로 짜져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원분들은 지금 포트폴리오가 이렇게 짜져 있고, 여기에서 이제 비중이 좀 작은 쪽들 있죠. 풍력이라든가 이런 쪽들은 앞으로는 이제 많이 좋아지겠지만, 지금 당장 이제 밸류 매력이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포트를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아직 비중 설정을 안 해놓은 상태고, 이제 요런 부분들을 이제 추가해 나가는, 그런 포지션들을 이제 좀 고민을 하고 있고, 기존에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포트는 요런 쪽에, 다 짜져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굉장히,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계속 이제 시장보다 강한 흐름으로 이제 계좌 방어를 해나가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하나만 보는 게 아니고, 2차전지가 좋다 그러면 2차전지만 보고, 무슨 뭐 5G가 좋다 그러면 5G만 보고, 또 뭐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수혜 기업들이 뭐 언택트다 뭐다 뭐 하면 그런 쪽들만 사고, 이게 이제 몰빵 개념이죠. 그리고 내가 이제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만 자꾸 쳐다보고 공부하고, 그래가지고는 장기적으로 산업의 흐름들을 읽어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투자를 하면 전체적인 항상 흐름을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스탠스들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해야 될 것 같고요. 2020년 11월 11일 이제 수요일날 제작했던 영상인데요. 자, 이지웰. 옛날에 이지웰 페어라는 기업이 이제 사명을 이렇게 바꿨어요. 201% 수익 인증 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오늘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양성에 이제 주목하라. 제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 작년 10월, 12월부터 지금 이제 헬스케어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싸다. 이제 많이 저평가권까지 내려왔다. 그리고 타픽이 이제 빅데이터. 이렇게 카테고리를 정리를 해드렸었습니다. 결국 코로나 이후에 어때요? 코로나 폭락이 온 다음에, 자, 빅데이터 쪽이 언택트, 그리고 헬스케어 쪽이 바이오. 얘네들이 많이 움직였죠. 자, 언택트에서 대장주는 뭐였어요? 알서포트. 갖고 있었죠. 자, 바이오에서 대장은 뭐였어요? 시젠이었는데, 시젠은 없었는데, 우리는 시젠은 없었는데, 뭐, 랩지노믹스, 뭐, EDGC, 뭐, 바이오니아, 엑세스바이오, 뭐, DNA 링크는 다 잡아드렸어요. 자, 그러면, 요런 스탠스들 보면 어때요? 그때 당시에, 뭐, 임상 3상 실패했다고 해서 바이오 격도 폭락 나오고 뭐하고 하면서 헬스케어 전체적으로 같이 빠지다 보니까 밸류 매력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있는 구간이었어요. 빅데이터 관련 기업들은 성장 모멘텀들이 많이 잡혀있는 구간들이었고,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지금은 어때요? 이제 밸류 부담이 좀 생겨있는 종목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은 요쪽만 빼놓고 보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에 가장 세게 올라왔던 섹터니까. 항상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미리 이런 흐름들을 읽고 대응을 해나가야 좀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포지션들을 골고루 취해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자, 이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움직임들을 보면 바이오 쪽에서도 빅데이터가 지금 핵심 파이프라인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뭐냐면, 빅데이터 쪽에서도 지금 알테오젠이나 이런 기업들 보면, 기존에는 임상을 하고 하면 어떤 물질이 있으면, 자, 이 물질을 가지고 한번 기술 수출을 하거나 뭐 임상을 해갖고 신약이 나오거나 하면 끝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제 뭐 바이오 기업들도 이 플랫폼 기업들이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물질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되는 게 아니고 이 플랫폼을 적용을 시키면 파이프라인이 확장시켜갈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술 수출을 해도 기존에 있었던 뭐 기업들은 뭐 한미약품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보면 이제 기술 수출하면은 이제 그 물질은 끝이에요. 그리고 다른 물질도 발굴하고 개발하고 또 돈 주고 사고 해서 그걸 가지고 또 어떤 뭐 결과치를 만들어내야 되고 이렇게 됐었는데, 알테오젠이라는 경우 보면 어떤 기술, 플랫폼 기술 하나를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기술 수출하고 또 다른 데다가 기술 수출하고 또 다른 데다가 기술 수출하고. 자, 알테오젠이랑 같이 움직인 게 셀리버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기업들이 보면 다 플랫폼으로 엮여있는 기업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시장에서 바이오 기업 중에 핫한 기업들이. 그리고 언택트 쪽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카카오라든가, 카카오 같은 경우도 기존의 플랫폼이 이제 카카오톡이 있으면 이걸 이제 확장을 하는 거죠. 카카오톡을 통해 가지고 무슨 뭐 이모티콘 팔아먹고, 그리고 무슨 뉴스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어떤 뭐 우리가 인터넷 사용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채널을 앱같이 열어가지고 여기에 딱 광고 입혀서 광고 수익 얻고,
그리고 또 어떤 쇼핑 라인을 또 여기다가 추가를 하고, 지금 이런 플랫폼 사업들이 사업 영역을 확장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자리가 잡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들이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돈이 되는 세상이다. 자,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내느냐 라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 전반적으로 데이터 산법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앞으로 정책적인 방향성 같은 것들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금 성장을 해나가고 있어요. 디지털 같은 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서비스 기업들하고 솔루션 기업들은 보면, 자, 이런 기업들의 가장 좋은 부분들은 뭐예요? 자, 투자가 한번 해가지고 어떤 무언가 플랫폼을 만들어내면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투자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이제 생산 라인을 뭐 이제 캐파를 증설하고 뭐하고 하려고 하면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고 뭐하고 한데, 플랫폼 기업들은 그런 리스크 요인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어떤 무언가 강점을 가진 어떤 플랫폼을 하나를 많이 구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굉장히 장기전 캐시카우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비스 개발만 이제 더 해나가면서 확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크게 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죠. 아마존 같은 경우도 다 플랫폼 기업이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다 어떻게 보면 플랫폼 기업이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윈도우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확장시켜 나가고 있는 거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인터넷 쇼핑을 가지고, 또 구글 같은 경우는 유튜브, 자, 광고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사업 영역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전 산업에서 거의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좋은 투자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지웰이라는 기업은 어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인증해주신 회원분들 감사드립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자, 태평성대님이 201% 수익 인증 해주셨고요. 자, 코멘트 달아주신 거 보면 현금 부족으로 일정 금만큼 매도해서 이제 뭐 다른 종목을 편입을 하셨든지 뭐 이제 돈이 필요해서 인출을 하셨든지 하셨겠죠. 그렇게 해서 코멘트를 달아주셨고요. 보면은 2020년 8월 달에 이제 1차 매도가 있었고요. 지금 뭐 11월 달에 지금 2차 매도가 진행이 됐는데, 이제 원래 복리계좌에서 태평성대님 인증을 해주시는 거 보면 100%에 한번 줄이고 300%에 이제 2차 매도를 보고 하는데, 이제 현금 부족,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수익을 챙겨가는 포지션들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뭐 9월달에 11월달에 인증해주신 평생투자님, 내 새끼는 김수현님도 인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흐름들 이제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드리고 뭐고 했을 때는 2018년도에 이제 처음 추천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이 기업은. 이 기업이 과거에 이제 우리가 빅쇼트라는 영화를 보면 그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미국의 그 리먼 사태. 그래서 하방에 이제 공매도 배팅을 해가지고 이제 큰 뭐 이익을 만들어내고 그런 부분들이 또 이제 막 영화로 만들어지고 했던 그 주인공이 우리나라 기업 중에 갖고 있는 기업이 이 기업하고 또 다른 기업이 하나 뭐 있다라고 해서 언론 보도가 많이 되고 뭐하고 했는데, 자, 이런 기업들은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성장을 해나가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알서포트고 이 기업이고 마찬가지였어요.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글로벌리 그 원격 제어 같은 부분에서 그 기술을 가지고 확장성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기업이고, 이지웰이라는 기업은 자, 복지 서비스를 가지고, 그러니까 복지를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플랫폼을 가지고 시장을 거의 잠식한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적정 가치는 한 제 기준에서 보면 한 17,000원 정도 보여지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 이제 신규 편입은 굉장히 좀 애매한 포지션이고요. 2018년도, 19년도, 20년도에 보면 굉장히 좋은 포지션이 왔죠. 자, 이런 구간에 단기적인 변동성을 생각을 하게 되면 편입을 해서도 짧게 팔다가 짧게 보유하고 짧게 수익 내고 뭐하고 하다가 진짜 강한 상승 파동은 다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항상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가가 이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결국은 적정 가치 수준이라든가 자기 밸류까지 급하게 올라오는 포지션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숫자들이 이제 눈에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기업의 가치를 인정하는 구간이 오게 되면 적정 가치 수준까지도 빨리 올라가고 또 오버해서 버블 포지션으로 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밸류 매력이 있는 구간에서는 이제 편입을 해서 오래 끌고 가는 포지션들을 만들어야 수익률을 키울 수 있다는 거죠. 항상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이제 투자를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즈웰이라는 기업에 이제 보면 좀 내용을 살펴보면 이건 이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이제 보면 기업 복지 서비스를 하고요. 파트너 복지 서비스, 공공 복지 서비스. 결국은 이제 서비스 관련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떤 플랫폼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이제 컨텐츠를 확대를 해서 그 플랫폼을 운영하는 회사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2003년 1월 14일 소프트웨어 자문 개발 및 공급을 하는 사업을 시작하겠다. 전자상거래업을 시작하겠다라는 목적으로 이제 회사는 이제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2003년이니까 지금 이제 한 17년 정도 이제 된 기업이죠. 그리고 2013년 이 성장성들이 이제 이제 눈에 보여주고 뭐하고 할 때쯤 이제 코스닥 증시에 코스닥에 이제 상장을 했고요. 이 기업의 내용을 보면 선택적 복지제도 관련 콘텐츠 제공 및 종합 의료 정보 제공, 멘탈 헬스케어, 여행 관광 서비스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 분야를 이제 개척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주요 이제 사업 포트폴리오를 보면 주요 사업은 이렇게 이제 운영을 하는데 대부분의 매출은 무슨 복지 쪽 요쪽 플랫폼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기업이 자체 운영 관리를 원래 기존에는 했단 말이에요. 정부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내 복지 제도를 이제 기업은 이제 사내 복지 제도고 이제 국가 복지 제도는 이제 정부에서 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이 전문 사업자한테 위탁하는 요런 시장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전문 사업자가 없었겠죠. 그렇다 보니까 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이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플랫폼을 만들어서 고객을 유치하면 돈이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산업으로 이제 성장하는 이제 성장 기틀이 만들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위탁 복지 예산 규모 기준으로 봐서 약 50%. 그러니까 위탁을 하는 기업들이 있고 자체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50%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거의 독보적인 시장 점유 1위 기업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복지 예산 규모가 늘어날까 줄어날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장기적으로 복지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 고령화가 이어지는 동안에는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든 사람들이 많으면 당연히 정부에서도 복지자금 지출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정부에서도. 그럼 기업에서는요? 기업에서도 이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기업 복지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결국은 규모는 계속 커져나갈 수밖에 없는 시장이라는 거죠. 우리가 돈을 보면 지금 이제 1억이면 몇 년 후에 이제 10억이 된다 치면 이 1억의 가치가 10억의 가치로 바뀐다. 아이고, 거꾸로 얘기했다. 자, 화폐 가치가 예를 들어서 10억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1억으로 줄어들게 되면 뭐라 그래야 되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의 성장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복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고령화겠죠. 그러면 이 장기적으로 이 성장 모멘텀은 쉽게 꺾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파이가 커질 수 있는 그럴 가능성들이 높은 그런 사업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파이가 커지면 경쟁자들이 새로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이즈웰이라는 기업과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그걸 가져올 수 있느냐 라는 부분들에 이제 포인트를 두고 공부를 해봐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되기가 거의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죠. 우리가 보면 카카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독점적인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아마존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제 온라인 쇼핑 부분에서 독점적인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어때요? 우리나라에서는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죠.
뭐 이제 포탈에서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고, 구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유튜브 그리고 뭐 포탈 이런 데서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죠. 자, 이런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보면 여기에 누가 뛰어들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게 되면,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이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포탈이 거의 네이버 말고 네이버랑 처음에 다음이랑 여러 가지 포탈들이 있을 때 포탈 사업에 뛰어드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죠. 근데 독점적인 구조를 누군가 가져가게 되면 여기서 이제 비집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랫폼 관련 기업들은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독점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비싼 구간에는 보면 안 됩니다. 저렴한 구간을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서 사야 되는 건 항상 투자를 합리적인 관점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이 오게 되면 한번 사두면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그러니까 뭐 실적이 안 좋아지게 될 가능성들이 굉장히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은 지속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투자가 급격하게 들어가는 포지션이라든가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없거든요. 이게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버는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뭐 신규로 뭐 오버해서 이제 투자를 해서 파일을 키워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작다라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고성장을 이어가면서도 안정적인 수익 구조가 나올 수 있고, 독점적인 구조 때문에 누가 새로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기업들은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어떤 기업이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런다는 거죠. 플랫폼 사업을 해도 우리가 이런 사업을 새로 한다 그래도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기존에 이렇게 어떤 시장을 만들어주고 시장을 형성을 한 다음에 그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으면 그 기업이랑 경쟁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런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동차 시장이 있다 그러면 이 자동차 시장을 독점적으로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결국은 제조 부분이기 때문에 제조업들은 독점적인 구조를 가져가기가 힘든데, 플랫폼 기업들은 어떤 플랫폼이 있으면 이건 독점적인 구조를 가져가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죠. 어떤 시장을 개척을 하게 되면 거의 그냥 독점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카카오톡이라는 플랫폼을 누가 못 만들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전부 다 카카오톡을 쓰고 있는데 비슷한 플랫폼을 내놓으면은 그쪽으로 이동을 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 구조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좀 찾아나가다 보면 각각 사업 포트폴리오가 다 달라요. 점유하고 있는 독점 구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찾아보면 좋은 투자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 이제 앞으로 서비스라든가 솔루션 관련된 기업들은 무궁무진하게 이제 뭐 많이 생겨나고 많이 성장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자율주행이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만 예를 들어서 놓고 본다 그래도 이 안에서 우리가 서비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요즘 보면은 그 뭐라 그러지? 자율주행차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운전을 안 하게 되잖아요. 그럼 공간을 굉장히 넓게 확보를 할 거고,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쪽으로 즐길 수 있는 어떤 플랫폼들이 또 나오겠죠. 자, 뭐 현대차나 뭐 어디서 자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자동차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기업이 어떤 뭐 넷플릭스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그런 플랫폼 시장에 진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새로운 어떤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아이디어가 돈으로 바뀌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가 돈으로 바뀌는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를 하면서 수익을 내고 기업에 이제 어떤 현재 가치만 놓고 공부를 한다라기보다 이런 장기적인 관점에 어떤 포인트를 짚어내게 되면 그런 걸 가지고 투자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요런 영상을 준비를 해봤고요. 지금 이제 뭐 카카오라든가 뭐 네이버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으면 이런 기업들은 이제 단기적으로 뭐 1년에서 5년 정도야 뭐 빠질 수 있겠죠.
주가가 뭐 1년에서 5년 정도는 뭐 빠질 수 있겠죠. 많이 오래 빠지고 길게 빠지면. 그런데 이게 이제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어떤 독점적인 구조들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결국은 올라갈 거라는 거죠. 조정이 얼마나 진행이 되건. 결국은 이제 버블 포지션에 있다 그러면 네이버도 지금 보면 뭐 퍼 기준 뭐 100배니 어쩌니 하잖아요. 뭐 아마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고 뭐 수십 배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이익은 이제 확장될 게 뻔한데 지금 주가 위치가 너무 높이 있어서 못 사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업들 말고 지금 비싼 자리에 있는 기업들 말고 저렴한 자산을 찾는 거예요. 자, 시장은 조금해도 예를 들어서 카카오라는 기업이 투자 아이디어를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카카오라는 기업이 10조짜리 시장을 예를 들어서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가총액이 카카오라는 기업이 그러니까 10조씩 버는데 뭐 이 시장을 거의 독점을 하고 있다. 5조씩 나온다. 예를 들어서 이익이. 그냥 이건 가정입니다. 카카오가 이익이 이만큼 나온다라는 게 아니고. 자, 5조가 나오는데 카카오라는 기업이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 50조예요. 50조란다. 500조야. 그러면 너무 비싸. 근데 어떤 기업이 시장이 10조짜리가 아니고 1000억짜리 시장이 있는데 1000억짜리 시장이 있는데 여기에서 50%를 점유를 해서 500억씩이 이익이 나와. 그냥 이익이 이렇게 나온다고. 이걸 그냥 순이익으로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그냥 편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500억씩 이익이 나오면 그냥 단순 밸류로 5천억, 1조 정도가 적정인데 이 기업이 예를 들어 2천억, 3천억의 거래가 돼요. 그러면 전체 캐파가 크다 그래가지고 카카오가 좋은 걸까요? 이 B기업이 좋은 걸까요? 이 기업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투자를 할 때는. 카카오라는 기업이 왜 이렇게 비싸게 거래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이미 소문이 많이 난 거거든요. 이 B라는 기업은 소문이 안 난 거고. 이런 포인트들을 찾아야 돼요. 결국은 밸류 체크를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합리적으로 지금 적정 수준의 밸류를 평가해 줄 수 있는 기업이 어디 있을까? 라는 부분들을 찾아보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편입을 해서 이지웰이라는 기업도 이때 보면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얼마나 지금 안 써놨네. 아무튼 4천원, 5천원 구간대니까 우리가 처음 이제 제가 추천드리고 뭐하고 했던 구간이 뭐 4천원, 5천원 구간대면 11,000원 넘어서 있었던 구간에서는 잠깐만요. 시총이 2,600억이네. 자, 이제 기업이 시총이 2,600억이란 말이에요. 2,600억인데 지금 적정 가치가 17,000원 정도 보여지니까 한 3, 4천억 정도가 적정 밸류라고 봤을 때, 자, 이때 제가 이제 편입 사인 드리고 했었던 때 시가총액을 보면 1,000억, 1,500억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3천억, 4천억까지 이제 뭐 업사이드가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그렇게 싸지가 않아. 많이 싸지가 않아. 그럼 싼 포지션을 기다려야죠. 제가 이제 그럼 자기만의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100%라는 수익이 100% 이상 나올 수 있겠다라는 포지션을 항상 기준으로 잡고 있어요. 그 이상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을 당연히 먼저 담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근데 이 기업은 예를 들어 지금 현재 적정 가치가 한 17,000원 정도 저는 보고 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러면 저는 8,000원 밑으로 나와야 이제 신규 편입이 가능한 포지션인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사람마다 이 기준점도 다르고 굉장히 다 다르겠지만, 이런 어떤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투자를 하려면.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거기 기준에 맞아 들어가는 기업들을 추려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업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미래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더하고 빼고 해가지고 투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 플랫폼의 다양성,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쪽 시장은 이미 이제 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2017년도까지만 해도 이런 흐름들이 그렇게 크게 보여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이때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라든가 뭐 이런 구조들은 이미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라고 사람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돌아다니고 뭐하고 하질 못하다 보니까 플랫폼들을 많이 이용하고 하면서 쿠팡 같은 경우도 이때 유통 플랫폼이잖아요. 쿠팡이라는 거 보면 뭐 새벽 배송이니 뭐 이런 것들이 다 유통 플랫폼인데, 자, 그런 쪽들에 우리가 많이 이제 노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부각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봐도 어떤 그런 플랫폼들은
쉽게 우리가 어떤 편리함을 이제 뭐 깨닫게 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복지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다가 왜 위탁을 맡기겠어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비용을 줄여주거나 어떤 무언가 이점을 만들어 주니까 위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앞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플랫폼 관련된 기업들, 이제 빅데이터 관련된 뭐 서비스 솔루션 기업들은 자, 이런 사업 구조들을 좀 살펴보면 좋은 투자 아이디어를 많이 잡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코멘트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런 방송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할게요.